배현진 의원이요, 당원권 정지 1년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본인이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계속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맞는가? 물론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죠.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러나 평당원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라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저질렀을 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흉악범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힘과 보수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저는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이요, 당원권 정지 1년 관련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왜 가셨죠? 저희 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과정의 공정성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독립기관, 이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결정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당대표로서 직권을 활용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원칙과 소신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사람들 징계 철회해.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과 절차가 그렇죠. 합법적이어야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4개 혐의가 있었어요. 4가지 혐의로 이제 제소가 됐는데, 뭐 당 대표를 저격하고, 뭐 시당을 뭐 사당화하고, 자기 서울시당을 사당화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이번 증거 결과는 철저하게 이 아동인권을 유린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뤄져서 1년이라는 징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본인이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계속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맞는가? 물론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는 있죠.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러나 평당원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라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저질렀을 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장동혁 대표의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흉악범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힘과 보수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저는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국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정확하게 확보를 했느냐, 절차적 과정에서 뭐 위법 사항이 있느냐를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이 절차를 더 중시 보는 거군요. 대부분 정당인들이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기각이 되는 이유가, 그건 결국 정당에서 풀어가야 될 정치적 문제이고 재량이다. 근데 정말 중대한 결함 내지는 절차적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소집이 됐고 안건을 상정했고, 어쨌든 그 댓글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사진을 박제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뭔가 위신을 떨어뜨린다거나 당의 어떤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면 윤리위원회 어떤 집단 어떤 의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미뤄봤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리는 많이 없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거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안 된다. 절차적으로 아무리 뭐 여론에서 정적으로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자. 소명하러 나오셔라라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역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판사 출신으로서 공정하게 아마 처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들도 사실 또 들어가 있잖아요. 초상권 침해는 당연한 것이고, 이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난 부원장님한테 아동권리 여쭤볼 걸 그랬네. 부원장님이 제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인데 내년부터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뀐다는데.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나 아동인권 보호에 주력을 해왔었고 사과의 뜻도 밝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할 말이 있겠죠. 그거 반성의 기미가 있어가지고 제명 조치가 아니라
방어권 정지한 그래서 거야. 1년으로. 뭐 어쨌든 요 그건 윤리위의 고유 권한이니까. 요 결정은 감경 사유도 뭐 반영을 하고 양형 사유도 충분히 가늠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할 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예견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왜 두 분이 그래서 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너무 좋아서.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당 해산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이 문제 있어. 정당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지금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정당 해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윤장 동체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두 분이. 오히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하나예요. 장동혁 대표는. 다른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두 집단 모두를 악마화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거 뭐 당 해산 심판 이런 거 하려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려면 지금의 발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게 만약에 내란죄로 3심까지 확정이 되고 그 내란에 국민의힘이 가담했느냐까지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그것마저도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모르는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당이 연관성이 있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이 내란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명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뭐 7년을 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두 분이서 하셨다는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결국 선거 앞두고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 공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평가하면 사실 비약인 거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 메시지를 내면서 과거의 통합진보당처럼 뭐 사제폭탄의 뭐 설계도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